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1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 채권 금리를 기존 5.75%에서 5.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과 일치하는 조치로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다수의 이코노미스트가 금리 인하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1월에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 역시 최근 루피아화 안정세를 반영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복지 공약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로 환율 방어에 집중했던 중앙은행은 최근에 달러 약세로 숨통이 트이자 다시 성장 중심의 통화 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안정적이며 루피아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을 고려한 일관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 및 수출을 뒷받침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분기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7%에 머물며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7에서 5.5%에서 4.6에서 5.4%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9년까지 성장률을 8%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5% 성장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던 높은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내리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90일간 장기적인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려는 32% 관세에 대응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관세는 지난 4월 한 차례 발효됐다가 90일간 유예되며 협상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해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르마타은행의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미국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제안을 한 점이 협상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라마 기업이 미국에 추진 중인 20억 달러 규모의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의 신타캄다니 회장은 국제 협상만 믿기보다는 국내 소비 회복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인 파이살 라흐만은 중국 수요 감소와 함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섬유, 전자, 가구 등 7개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이후 현역 경찰과 군인의 민간 주요 보직 진출이 잇따르며 인도네시아의 개혁시대 원칙인 문민 통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월요일 현직 경찰인 모하맛 이크발 경찰 중장이 상원의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이크발 중장은 리아우 경찰청장과 국가경찰본부의 전략직을 거친 인물로 상원 의장은 그의 경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임명이 조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입법감시단체들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임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법은 국회와 상원의 사무총장 자리를 일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직 임명은 최근 경찰 고위 간부들이 보건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요직에 배치되는 사례와 함께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부처에 한해 현역 경찰의 임명을 허용하지만 이번 인사는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대변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이 전 특수부대 출신의 삼성 장군인 자카부디 우타마를 관세청장으로 임명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카 장군은 과거 민주화운동가 납치에 연루된 부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복무 중 민간 보직 임명은 새로 개정된 군법에 위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과거 수하르토 정권 시기에 민간 겸직 체제로 회귀하는 신호일 수 있다며 개혁 가치가 형식에만 머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율을 올리는 대신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들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형이자 고문인 하심 조조 하디쿠스모는 세율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세율과 세금 수입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율을 그대로 두고도 더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게 하면 세수는 자연히 증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 수입이 매우 낮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세수 비율은 9.1%로 캄보디아나 베트남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꼭 세율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하심 고문은 싱가포르처럼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17%로 비교적 낮고 개인소득세도 0에서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세율을 낮추면 국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고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의 세금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보다 17% 감소했으며 이는 기업 수익 감소와 새로운 세금 시스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이 아직 적고 과세 대상이 너무 좁다는 점을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에어스온이 인도네시아에서 유망한 석유가스 광구 2곳을 낙찰받으며 동남아시아 자원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낙찰로 SK에어스온은 기존의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며 동남아 클러스터링 전략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SK에어스온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쟁 입찰에서 자바섬 인근 세르팡 광구와 말루쿠 제도 인근 비나이아 광구를 확보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관리청과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르팡 광구는 이미 주변에서 활발히 원유가스가 생산되고 있는 유망 지역이며 비나이아 광구는 신규 탐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동인도네시아의 핵심 지역입니다. 각 광구의 잠재 자원은 상당한 규모로 평가됩니다. 세르팡 광구는 원유 12억 배럴, 가스 6조 3천억 입방피트에 달하고 비나이아 광구는 원유 67억 배럴, 가스 15조 입방피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SK에어스온은 세르팡에서 14%, 비나이아에서 22%의 지분을 보유하며 향후 3년간 지질 분석 및 시추 가능 구조 발굴 등의 탐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K에어스온은 이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번 인도네시아 진출로 동남아 주요 산유국을 아우르는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인도네시아 내 업스트림 투자 확대는 물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분야 협력도 검토 중입니다. SK에어스온은 이번 광구 확보는 자원개발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카르타 팔메라 지역에서 주차 중이던 BYD의 전기차실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차량이 3일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 불명의 전기 이상으로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카르타 소방청은 현장에 소방차 6대와 인력 30명을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BYD 인도네시아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에 붉은 빛과 연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화재가 아니라 차량 조명 반사에 의한 착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현재 회수되어 조사 중입니다. 문제가 된 해당 모델은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로 리튬 인산철을 소재로 사용해 안전성이 높은 배터리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리튬 인산철은 발열이 적고 산소를 방출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EV 중 약 90%가 해당 배터리를 사용했으며 BYD는 현재 EV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BYD는 이번 사고와 무관하게 인도네시아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서부 자바 수방 지역에 연 15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올해 해외 판매량을 80만 대 이상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인도네시아 시장은 주요 전략 거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